원전건설이 백지화되면서 특별지원금 380억 원 반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영덕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반환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을 보류시키고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인데 영덕군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사업을 무산시킨 데다 주민 피해를 고려하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 일원을 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법률에 따라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영덕군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특별지원금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당초 원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심 정비, 농어촌 소득 기반, 주택 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영덕군의 특별지원금 집행을 보류하라고 통보하고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던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의뢰를 한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영덕군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다 원전 유치에 따른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재산권 피해를 고려하면 특별지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신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 문제,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380억 원 영덕군이 사용을 해야 된다. 원전 편입 토지의 불과 18%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자 7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보상 여부도 불투명하게 된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발 행위 내가 마음대로 집 수리도 못하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뭘 팔고 하려면 그 행위도 못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도 있고 피해가 많아요. 법제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특별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 총점 및 공천 적합도 조사 점수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 경선 없이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는 포항 출신으로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울진군 기성면 7번 국도 인근 현종산에서 산불이 나 이 시간 현재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여 대와 산불 진화대원 등 100여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산세가 가파르고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에 대한 피해 집계 결과 신고 건수 4만 5천여 건 가운데 2만 5천여 건만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여진 피해로 인정된 시설은 주택 중 전파는 53곳, 소파 2만 3천여 건이고 상가 2,400여 곳, 공장 92곳으로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강진 지진 때와 달리 이번 여진의 피해 기준은 균열폭 1mm, 길이 30cm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경북은 아파트값이 너무 떨어져 문제입니다.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2년 만에 6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2016년 계약된 전세값을 밑돌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넓이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5천만 원 내려가면서 깡통 전세가 나왔습니다.
그 팔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맞는데 매매는 잘 안 돼요, 지금은.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연말에. 포항에서도 깡통 전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구미를 비롯해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12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경남, 울산에 이어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 입주하는 물량까지 겹친 탓입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90여 세대, 미분양 주택 8,200호까지 더하면 공급이 수요를 앞지릅니다. 안동, 포항, 구미의 어떤 그 물량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향후 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고 있어서 한동안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경북 지역의 깡통 전세 현상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교육을 강화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독도 관련 문제를 수능에 더 내달라고 한국교육평가원에 건의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2006년 이후 대입 수능 시험 문제 9,900여 개 가운데 독도 관련은 5문제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한 건도 출제되지 않았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경주 서항마을이 깔끔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자 주민들도 외려 문화재가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종 무열왕릉과 인접한 경주 서항마을. 6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이 속도감 있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인근 골기와와 조화되도록 검은 양철 지붕으로 교체되고 높고 오래된 담장도 낮은 기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회색 벽돌 골목은 흰색 페인트로 환해졌습니다. 민관이 8년째 마을 인근 유적을 가꾼 데 이어 지난해부터 기업이 마을 정비에 힘을 보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업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 예산보다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을을 가꾸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도 꾸준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듬성하고 일부 훼손된 마을 옆 고분에도 새로 잔디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가 탈바꿈했습니다. 주변에는 진달래와 작약 그리고 구절초가 심어져 봄부터 가을까지 꽃향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꽃밭이 속속 조성되면서 지난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마을 뒷공터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왕릉에 둘러싸여 낙후된 서항마을이 변신을 거듭하자 주민들도 문화재가 애물단지가 아닌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하던 마을이 가꾸어서 밝게 되니까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보다는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한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서항마을이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속에 경주 보문단지에 벚꽃이 만개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벚나무 15,000여 그루는 지난 이틀 사이 완전히 개화했고 김유신 장군묘 등 시가지 일대는 일찍 핀 벚꽃이 조금씩 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6일부터 열흘간 벚꽃 축제를 열 계획인데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어 벚꽃이 많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규열 한동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현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후보는 정치논리와 이념적 주장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개혁 세력들에 맞서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생각들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경북 교육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택배기사들이 노동 여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합법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쟁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측은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고객들에게 배달할 물품을 분류하는
CJ 대한통운 경주지점 소속의 위탁 대리점입니다. 고객의 물품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잔뜩 쌓여 있고 일부는 고의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택배기사 노조가 부분 파업으로 그동안 무임금으로 일해온 분류 작업을 거부하자 대리점 측이 직접 작업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 공식 출범했는데도 4개 위탁 대리점들이 단체 교섭을 회피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 측이 고의적으로 분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배송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 보장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체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배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 무분류 적치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택배기사들이 쟁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상으로 고객들에게 물품을 당일 배송을 하지 못하는 일이. 정치권도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처참한 노동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사측에서 택배연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겠다. 대리점 측은 이에 대해 교섭을 아예 중단한 건 아니며 정부의 택배 노조 인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야기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죠. 전부 다 개인사업주 용사 사장들인데. 자영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정부가 노동 3권을 인정한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물품 분류 작업을 무임금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겨 최악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덕군 남정면 주민들이 제기해온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불편 사항을 조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사인 대우건설은 농경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성토 부분을 교량화하는 한편 남영덕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정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동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도 경주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며 가벼운 옷차림에도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툭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이을 따스한 날씨 속에 곳곳에 만개한 벚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직 벚꽃 구경 못하셨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봄비치고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포항과 경주가 10도를 간신히 넘기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했던 대기는 내일 비로 인해서 촉촉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흐리겠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7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낮이 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울진 8도,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 낮이 되며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린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포항시 청소년재단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지역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유명 건축물 등을 작게 만들어 전시한 소인국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큰 세상, 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개관한 테마파크에는 피사의 사탑과 진시황릉 병마갱 등
작게 만든 세계 유명 건축물의 미니어처 50여 점이 전시돼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독립영화 전용관인 중앙아트홀 인디플러스 포항이 편의시설 공사를 마치고 재개건했습니다. 인디플러스 포항은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이야기를 그린 우리는 썰매를 탄다와 청춘영화 수성못 등 다양한 주제의 독립영화를 오는 11일까지 상영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상호회의소가 종업원 5인 이상 77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100으로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업과 화학업 전망치가 증가했고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30.4%가 노동환경 변화로 응답했고 미국, 중국의 통상 마찰이 26.1%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일 울진군 부구중학교에서 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11월 말까지 23개 시군에서 클래식과 국악, 한국무용 등 다양한 순회 공연을 엽니다. 지난 2014년 9월 시작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지금까지 86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경북 관광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에서 경북으로 가는 관광 셔틀버스가 다시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북을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는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에서 출발해 안동, 경주, 포항을 거쳐 서울로 돌아가는 1박 2일 K-트래블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북으로 가는 당일 셔틀버스도 다음 달 재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건설 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5월까지 2달 동안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이나 상가 등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추락재해가 4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청명이자 식목일인 5일과 한식인 6일을 전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등 400여 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 원,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상승으로 벼 재배 소득은 증가했지만 변동직불금이 줄어들면서 쌀 농가의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재배 소득에다 직불금을 더한 농가의 지난해 실질 소득은 헥타르당 720만 2,882원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